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이퍼브 전자책 표지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은 프리젠테이션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서 여러 많은 컴퓨터에 파워포인트가 설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파워포인트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일종의 벡터 그래픽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벡터 그래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이라든가 개체를 어떤 수식적인 관계로 표현을 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어떤 그래픽적인 작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의외로 책 표지를 깔끔하게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경험적으로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전자책 표지를 자주 만들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파워포인트로 책 표지를 만들 때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은 책 표지의 크기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파워포인트의 슬라이드 크기라는 것이 어떤 개념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활용해야 되며, 파워포인트에서 사각형 도형을 통해서 책 표지를 만드는 과정, 그리고 책 제목, 지은이, 출판사 이름, 이런 것들을 작성하고 편집하면서 표지 재료로서 사진 이미지를 삽입하여 전체적으로 책 표지에 알맞게 편집한 후에 JPG나 PNG로 저장하는 이 과정 전체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놓은 책의 표지를 먼저 살펴보면서 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완성해서 만들어 놓은 전자책 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책 표지로 하더라도 뭐 별로 손색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책 표지에 대해서 너무 화려하고 세심하고, 그리고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꼼꼼하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책 표지라는 것은 눈에 잘 띄고 그 책의 성격을 잘 설명하면서 이 책 내용에 대해서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표라는 것이죠. 사실 책 표지 디자인을 할 때 보통 책 표지 디자인 비용이 보통 100만 원, 2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싼 경우도 있고 더 비싼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책 표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편집의 개념, 그리고 책을 디자인한다는 개념에서 좀 더 우리는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구나 전자책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책 표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전자책 표지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를 통해서 하는 거지만, 사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도 사용하는 데서 어느 정도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쉬운 방법으로서는 파워포인트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래 한글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래 한글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어떤 해상도나 이런 상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경험적으로 파워포인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용한다면 파워포인트가 제일 좋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보시면 이건 슬라이드, 한 장의 슬라이드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우리가 파일에서 다른 입으로 저장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JPG로 하거나 PNG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자세히 배울 건데요. 그러면 여기 슬라이드는 어떤 슬라이드일까? 보통 슬라이드는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그 레이아웃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
현재 적용된 슬라이드는 보통 여기서 이렇게 여기 레이아웃을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지금 비나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비나면에다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여기다 만들어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배경은 사각형으로 했고, 요거는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이것도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이거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했고요. 이것은 이미지를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이와 같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좋은 편집이냐라고 할 때, 표지 편집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어떤 것이 좋은 편집 디자인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디자인이 예술 작품을 만드는 과정은 아니고, 책 내용을 독자에게 어떤 그 상징적으로 알리기 위한 되게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디자인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디자인적으로 뛰어나기 위해서 지나친 비용과 시간을 쓰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이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고요. 이것은 파워포인트의 기본적인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은 이 슬라이드 크기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이 슬라이드 크기는 이걸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슬라이드 크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가로로 13.51cm, 높이가 18.53cm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수점으로 했을까? 이런 점에 대해서 좀 차츰차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런 것들은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그 저장해 두면 또 좋은 점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뒀다가 다른 책 표지를 쓸 때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또 바꿔서 또 다른 책 표지를 또 만들 수 있고 또 만들 수 있고 해서, 그리고 이 파워포인트는 상당히 많은 PC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서라도 우리가 작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도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환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과정을 좀 보다가 다시 이제 프로그램을 열어서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맨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EPUB 책 표지는 어느 크기가 적당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EPUB는 세계적으로 그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면서 계속 규칙을 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EPUB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칙도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발표하지 않은 것은 그냥 자율적으로 사용하게 두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전자책 표지를 계속 굉장히 많은 책 표지를 만들어 봤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로 크기는 우리가 픽셀 단위, 픽셀이 보통 이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이런 곳에서 그래픽 이미지의 기본 단위는 픽셀이죠. 자, 픽셀로 보통 기본 단위니까 픽셀로 크기를 나타내는데, 보통 가로 사이즈를 1000픽셀에서 500픽셀 정도를 하는 게 적당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1000픽셀이 넘어가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은 표지 이미지가 보통 3메가가 넘어가는데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1000픽셀 정도만 하더라도 해상도가 좋게 나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픽셀을 어떻게 센티미터로 환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건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제일 편한 것들은 이제 포토샵이긴 하거든요. 근데 물론 포토샵을 열어서 이런 사이즈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도 작업을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가로 13cm, 세로 18cm 이렇게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EPUB 전자책을 편집하는 것에 좀 더 본격적으로 나가실 거라면 어차피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는 반드시 배우라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토샵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우리가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토샵을 열어서 이런 완성됐던 그 표지 파일을 열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일은 포토샵에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어서
PNG로 저장했던 표지입니다. 제가 예제로 제공을 드렸는데 이것의 사이즈를 볼 때는 당연히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이미지 사이즈가 돼 있죠. 보통의 경우는 이 단위가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했나요? 이거를 이 사이즈를 800픽셀에서 1994 픽셀로 지정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 가로가 1000픽셀을 넘어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1000에서 500픽셀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경험적인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랬을 때 이 용량이 2.5메가 정도가 나왔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요 정도의 크기가 적당하다. 이게 막 5메가, 6메가 넘어가면 사실 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전자책 플랫폼에서는 요 표지 이미지의 무게를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0픽셀 이하로 하면 거의 무난할 것이고 저는 한 800픽셀 정도로 해도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그래픽 이미지는 주로 픽셀 단위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픽셀이라고 하는 단위가 우리나라에서는 익숙한 단위는 사실 아니죠. 센티미터를 많이 쓰는데 이 센티미터는 주로 일본과 한국에서 많이 쓰는 그런 인치 단위인데 이걸 센티미터로 좀 바꿔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센티미터로 하면 800픽셀이 바로 13.55cm이고 그 다음에 세로로는 18.53cm라고 이렇게 뜨죠. 그러면 요 사이즈가 이라는 거를 이거는 픽셀하고 같은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단위가 달라지니까 요 숫자가 달라졌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에 13.55cm 그러면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 크기가 어느 정도구나 이런 감이 좀 오시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레졸루션 같은 경우는 그냥 150으로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통 이게 이미지는 72 정도로 하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냥 150으로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13.5와 18.53cm다. 요걸 좀 잠깐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것을 기억해 둬야 될 이유는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표지를 만들 때는 슬라이드 크기를 지정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책 표지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이제 이랬을 때 파워포인트에서는 이러한 픽셀 단위를 사용하지 않고 센티미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센티미터의 개념을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요거를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환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포토샵에서의 픽셀 단위를 이런 센티미터 단위로 바꾸어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렇다면 파워포인트에서 요 사이즈로 슬라이드를 열어야 됩니다. 하는 방법은 파워포인트부터는 여러분들이 되게 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막 너무 꼼꼼히 설명드리는 건 좀 미안할 것 같고요. 그래도 기본적인 방법들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여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화면은 이와 같은 화면이죠. 물론 그 파워포인트의 버전에 따라서 요 처음 나타나는 화면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대체로 이런 화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눌러주세요. 더블 클릭해서 눌러주시면 이런 화면이 됩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프레젠테이션 그 문서를 만들 때는 뭐 이게 표지도 만들고 뭐도 만들고 되게 여러 장을 만들지만 책 표지를 만들 때는 슬라이드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여러 장 만들면 좀 불편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먼저 그 슬라이드는 기본적으로는 특정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이즈를 애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사이즈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 디자인 탭을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슬라이드 크기가 있는데 여기 사용자 지정 리본에서 슬라이드 크기 목록 단지로 클릭하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를 이렇게 클릭을 해주세요. 대화 상자가 열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가로와 세로 사이즈를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센티미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13.5cm 가로 센치를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8.53cm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가로가 더 짧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었죠. 여기서 제가 눈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하지만 이 사이즈는 꼭 이 사이즈로 하지 않아도 돼요. 13cm와 18cm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요. 뭐 더 작게 해도 상관없고요. 근데 너무 작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요 센치가 그러니까는 한 7, 8cm 뭐 적어도 한 7, 8cm 정도는 돼야 좋은 것 같습니다. 해서 그래야 크게 만들어서 좀 약간 줄이면 오히려 해상도가 좋기 때문에 그런 것을 권장드리고요. 여기서 이제 확인을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여기 최대화 단축 이렇게 대화 상자 나타나는데 여기서 그냥 최대화를 클릭해서 이렇게 여시도록 하세요. 그러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파워포인트에서는 첫 번의 페이지를 항상 표지 레이아웃을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파워포인트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프레임들을 레이아웃으로 제공해서 여기서 사용자가 간단하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지에서는 이러한 레이아웃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레이아웃 지정을 하는데 레이아웃을 이런 프레임이 하나도 없는 빈 레이아웃을 일단 선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거는 홈 탭에서 슬라이드 그룹 리본에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레이아웃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빈 레이아웃을 선택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런 상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책의 배경이 되는 색깔을 여기서 채울 텐데 이 색을 채우기 위해서는 도형을 삽입을 해서 채우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사각형 보이죠? 홈 탭에서 그리기 리본에서 여기 보면은 사각형이 보입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마우스가 이렇게 변하죠? 그러면 여기 끝에서 여기 전체를 채우는 이렇게 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그럼 기본으로 어떠한 색이 채워져 있죠. 자, 서식 탭이 생겼는데 서식 탭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여기 채우기 색을 보시면은 어떤 요런 색이 기본으로 채워졌어요.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에서 도형을 삽입하면 기본으로 채워지는 색입니다. 하지만 이 색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이 배경색을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걸 여기서 선택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쓰고 싶은 색깔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채우기 색을 클릭하셔서 여기서 사용자 탭에 가셔서 여기서 이제 그 RGB라고 그래서 요거는 빛의 삼원색이거든요. 빛의 삼원색이라서 요 빛의 삼원색으로 우리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빨강을 26, 그 다음에 녹색을 80, 그 다음에 파랑을 114로 이런 식으로 삼원색을 지정해서 확인을 눌러서 전에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책 표지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러면은 일단은 책 배경 색을 만드는 데까지는 마무리가 됐죠. 그 다음에 책 제목과 지은이 이름, 그 다음에 출판사 이름을 입력할 차례인데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는 것은 텍스트 상자를 통해서 입력하는 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도 같은데 여기서 그러면 이것들을 입력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책 표지를 만들도록 할 건데 텍스트 상자는 홈 탭에서 그리기 리본에서 여기 글꼴 텍스트 상자 여기 있죠? 자, 이걸 클릭하셔서 여기다가 그 텍스트 상자를 일단은 이렇게 그려서 박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 책의 제목은 집단지성과 그 다음에 엔터를 치고 크라우드 펀딩 이런 식으로 책 제목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책 제목은 좀 커야 되겠죠. 그래서
요걸 선택을 이렇게 하시고, 또는 여기 테두리를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요 테두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글꼴 리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글꼴을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책 표지로 많이 쓰는 글꼴이 있습니다. 자, 페이북 익스트라볼드, 엑스트라볼드라고 하는데, 요걸 선택을 하고요. 이거를 사이즈를 글꼴 크기 먼저 지정해야겠죠. 글꼴 종류를 지정했으니까 글꼴 크기는 44포인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글꼴 색은 흰색으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러면 지은이 이름도 지정하겠습니다. 다시 텍스트 상자 클릭하시고, 저는 한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공병은 지음 이렇게 됐죠. 자, 이번에도 이걸 클릭해서 여기서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것 또한 엑스트라 볼드 이렇게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오른쪽 맞춤으로 저는 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의 자리에다가 두고, 자, 그 다음에는 또 출판사 이름을 입력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요 뒤에다가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운물정하고 친구 출판사 이렇게 하고요. 자, 이것 또한 그 14포인트 정도 주도록 할게요. 자, 클릭해서 테두리를 클릭해서 요거 한 14포인트 정도 주시고, 여기서 글꼴도 페이북 엑스트라 골드로 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하고, 요거는 저는 노란색으로 좀 해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한 14포인트 정도로, 너무 작은 것 같아서 14포인트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너무 큰데요. 저는 한 12포인트로 다시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요것도 좀 약간 크게 커 보여서, 여러분들 취향이니까 이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책 표지를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거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자, 잘못 움직이면 컨트롤 Z.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 표지에 들어갈 이미지를 좀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미지가 하나 정도가 들어가는 게 좋겠죠. 아니면 어떤 디자인적인 요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사진 이미지를 넣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삽입에서 그림을 클릭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두었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거 6-8번 이걸 클릭해서 가져왔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책 표지를 가져와서 이거를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지 않게 드래그 하려면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좀 배치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로 됐고, 저는 이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책 제목도 여기서 이 정도로 하고요. 이 정도로 하고, 이것도 이렇게 사이즈를 이렇게 좀 맞춰줄까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요것도 이렇게 좀 해줘야겠죠, 위치를. 그러면 이거를, 요것과 요거를 요 세로 맞춤을 같은 축으로 맞춰주게 하기 위해서는 그림 도구에서 여기서 맞춤으로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딱 맞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적정하게 이렇게 여기다 맞춰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요것도 저는 여기다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걸 맞춰주면 되게 무난한 어떤 디자인이 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돼 있죠. 책 표지를 조금 더 전자책이니까 이게 좀 더 크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46 정도 저는 이렇게 주고요. 요거는 좀 더 작게 해줄게요. 이렇게 좀 재료들이 다 취합이 된 후에는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좀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책 제목과 뭐 이런 것들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 완성됐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그 책 표지 이미지로 우리가 만드느냐라고 하는 부분만 남았죠.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좀 설명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이게 지나치게 이 페이북 글꼴을 좋아하죠. 그쵸? 좋아합니다. 이건 뭐 저도 이것도 경험적인 건데, 이 페이북 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눈에 확 다가오더라고요. 잘 보이고 일반적인 어떤 맑은 고딕이나 일반 고딕 계열보다는 이게 훨씬 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아서 이게 어떤 텍스트를 전달하기에 굉장히 편리하다는 느낌이 있어서 이걸 설치를 해서 하는데, 그거는 눈노 사이트에서 설치를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노 사이트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눈노 사이트는 그러니까 무료 글꼴들을 받아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눈노 사이트, 여기 눈노 사이트니까 이건 어디 네이버나 어디서든 눈노라고 검색하면 다 나오고요. 그 중에 여러 가지 글꼴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싶은 것들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걸 사용하기 전에는 파워포인트를 열기 전에 이미 글꼴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에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 페이북 글꼴이 있죠? 여기 페이북 글꼴을 요거를 제가 설치한 거고요. 요거는 그냥 페이북 글꼴을 클릭을 하면은 이 페이북 글꼴을 설치하는 곳이 있어서 여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또 별도로 설명드리진 않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게 좀 무례를 범하는 것 같아서 설치하는 방법까지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우리가 이쪽으로 좀 돌아와서 파워포인트로 돌아와서요. 이 상태에서 먼저 이걸 저장을 저는 하도록 권하고 드리고 싶어요. 일단 다른 입으로 빨리 저장을 해야 돼요. 저장을 하셔서 뭐 이제 파워포인트 책 표지 뭐 이런 식으로 파일 이름은 저장을 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파일에서 어떻게 하냐면 다음 이름으로 저장 쪽을 가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 폴더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그냥 저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파일 형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JPG랑 PNG와 TIFF 파일 뭐 여러 가지가 이미지로 저장하는 게 나오죠. 이 중에서 저는 PNG 아니면 JPG로 권해드리고 싶고요. PNG로 하게 되면은 이제 JPG보다는 해상도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더 해상도가 높게 나타나죠. 퀄리티가 좀 더 높게 나타나지만 용량이 무겁고, JPG로 저장하면은 그보다는 좀 이제 더 낮은데 그래도 우리가 전자책으로 쓰기에 별로 손색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제 그 PNG로 저장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JPG로 저장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여기서 저장을 클릭하면 바로 이제 JPG로 되는데, 요 저장을 클릭하시면은 이런 게 떠요. 자, 근데 모든 슬라이드, 현재 슬라이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현재 슬라이드만 하시면 되는데 왜 모든 슬라이드가 뜰까?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여러 장일 때는 여러 장을 다 각각의 JPG로 이제 제작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슬라이드가 하나죠. 그래서 뭐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 이제 슬라이드별로 책 표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다 싶으실 때가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슬라이드만 하고 싶으면 현재 슬라이드를 클릭하시면은 바로 저장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윈도우의 탐색기를 열어서 보시면 다음과 같이 책 표지들, 제가 뭐 PNG로 한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JPG로 한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뜨죠. 그랬을 때 제가 미리 준비한 건 이거였는데, 자, 요거를 이제 북커버 이걸 갖다가 좀 자세히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보시면은 단축 메뉴가 쭈루룩 뜨는데, 그 중에서 저는 사진이라는 앱을 많이 써요. 이거는 윈도우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사진 뷰어 프로그램인데, 그냥 간단히 사진 보기에는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여기 뜨고, 자, 그러면 잘 뜨죠.
파워포인트로도 이렇게 깔끔하고 세련된 표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놀랍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좀 약간 놀라우실 겁니다. 여기서 뭐 특별한 기능은 없고요. 여기서 확대해서 보고 싶으면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보더라도 그다지 뭐 깨지는 게 별로 없죠. 뭐 이 정도면 전자책 표지로서 손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손색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마음에 드는 식으로 나왔네요. 자, 이렇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지금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만든 책 표지를 이퍼브에서 어떻게 그러면 사용하냐, 이것이 이제 관건인데, 그거는 좀 이걸 좀 마무리한 다음번 강의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여기서 요 내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그 교환 내용으로 돌아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글 상자에서 뭐 이거 하는 거 설명을 다 드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텍스트 상자, 파워포인트에서의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제목, 지은이 이름, 출판사 이름 이렇게 한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통째로 이미지를 다 끝난 다음에는 요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것을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대화 상자가 열리면 파일 형식을 지정을 하고, 여기서 현재 슬라이드만 클릭하셔서 지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사진 앱을 통해서 이걸 오른쪽 클릭해서 단축 메뉴에서 사진 앱을 통해서 열면 이렇게 열린다는 거 말씀드렸죠. 사진 앱을, 윈도우의 사진 앱을 활용한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으로 책 표지를 만드는 작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먼저 책 표지 크기를 지정하는 작업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로는 1000픽셀에서 500픽셀 사이가 적당하다. 센티미터로 따지면 13cm 정도. 그러니까 뭐 13cm가 보다 좀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한 10cm, 뭐 8cm, 심지어는 9cm, 8cm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이즈를 해야 될지를 정하면, 그 다음에 그 사이즈에 맞게끔 파워포인트를 열어서 슬라이드 크기를 일단은 그 사이즈에 맞게 지정을 하라는 것.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선택하셔서 거기서 요 사이즈를 지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 도형을 통해서 책 표지 디자인을, 그러니까 배경색을 지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를 활용해서 책 제목, 그 다음에 지은이 이름, 출판사 이름 이런 것들을 작성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슬라이드에 이미지를 이제 삽입해서 이제 메인 그림으로, 가운데 그림으로 넣었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이로 저장을 해서 저장 대화 상자에서 JPG나 PNG로 저장하라.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가요? 우리가 사실 파워포인트로 전자책 표지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들었지만, 이것을 좀 이렇게 깔끔하고 간편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걸 책을 많이 만들면서 축적한 경험이니까,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만드실 때 이 기술을, 저의 노하우를 기억하셔서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도 좋은 책을 많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